피부 노화를 억제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분들은 피부 주름 치료 효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름 개선 화장품 하나만 믿고 피부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고수한다면 피부 노화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피부 노화 예방 화장품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라고 주장하는 화장품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품의 이름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겠죠. 주름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성분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티놀과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미백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성분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친, 비사볼롤, 감초 추출물,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한 것은 토코페롤, 비타민 E죠. 유비퀴논, 글루타치온, 요즘에 아주 핫한 이런 것들이 항산화 성분이라서 노화를 예방하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여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름의 개선, 붉음증도 감소시킨다, 이런 효과들이 알려져 있죠. 또한 최근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성분들도 피부 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제 홍보가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항노화 기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들을 조합해서 피부 노화 예방 화장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많은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당연히 아닙니다. 피부 노화를 억제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분들은 우리 피부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 피부 주름 치료 효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검증받은 성분이 있습니다. 한국식약처에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 화장품 성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레티놀, 두 번째, 아데노신. 물론 다른 성분들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주름 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분이 정말로 주름 예방 효과가 있고 피부 노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검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침투돼서 흡수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얼마나 흡수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피부에 뭔가를 발랐을 때 그것이 피부에 흡수되는 정도, 흡수력은 피부의 pH, 제품의 pH, 또 제품의 분자량, 크기죠. 또 수용성 성분인지 지용성 성분인지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분만 보고 이게 나한테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또 어렵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최근에는 화장품 관련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여러 항노화 성분들을 최대한 피부 속으로 침투할 수 있게 제조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피부과에서 받는 전문적인 메디컬 스킨케어나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의 효과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화장품은 화장품일 뿐 지나친 효과를 기대하면 실망도 크게 마련이죠. 오히려 주름 개선 화장품 하나만 믿고 피부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고수한다면 피부 노화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화장품은 평균적인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많은 양을 팔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죠. 한편 병원용 화장품은 트러블이 일어난 특정한 피부에 맞게 그 성분을 조절한 화장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전용 화장품은 사용자가 피부과 시술이나 여러 가지 치료, 또 다양한 약물을 복용 중이라는 상태를 감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조된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임상 결과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에 비해서 일단 자극이 적은 성분들 위주로 배합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특정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조절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게 되죠. 하지만 피부과 전용 화장품이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특별한 마법의 성분을 넣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은 손상이 심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혹은 어떤 피부과 치료 후의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조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피부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병원 정용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닥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감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감기약을 준다고 특별한 효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 주사 피부염 등으로 피부가 늘 예민한 사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성 피부, 이런 사람들은 목적에 맞는 피부과 전용 화장품을 쓰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화장품은 약이 아니다.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인체에 대한 양리적 효과가 비교적 적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큰 것이 아니고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서 화장품은 약이 아닌 거죠. 화장품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꾸준히 사용하게 만들어진 것인 반면 의약품은 단기간 특정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목적이 다른 두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용 목적과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피부 노화 예방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큰 효과를 기대하던 것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여드름 후에 남은 착색, 이것을 미백 화장품을 발랐을 때 좋아지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점이나 주근깨에 열심히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그걸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싼 화장품을 사서 주름과 잡티를 다 없애겠다, 이런 무리한 욕심은 버리시고요. 대신 나에게 잘 맞는 좋은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을 해서 내 피부 노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죠.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내 피부가 노화되는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미약할지 몰라도 기능성 화장품은 안티에이징에 대한 가장 안전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모든 화장품에 함유된 중요한 성분들은 효과도 중요하지만 화장품으로서 가장 안전한 범위에서 그 농도와 배합이 설계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